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텐베거 전문가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일주일 시장도 읽어보고 최근 흐름이라든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추세 반전이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섹터가 좋고 아니면 그런 또한 그리고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같이 또 봐드리고요. 제가 이 시간에는 항상 미국 증시다 먼저 봐드리고 있는데 왜 미국 증시를 봐드리면 한국 주식만 하면 세금 높고 하니까 잘 매매하면 좋죠.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게 하신 분들은 단기나 중기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 한국 주식을 잘 하시면 좋고요. 장기 투자는 이제 확실한 투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장기 한 번 사면 거의 10년도 보유할 수 있는 아니면 수년 3배, 10배 이렇게 갈 때까지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고 보유하는 게 장기 투자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은 성장하는 국가, 성장하는 섹터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해서 고성장을 이어가는 쪽은 지금 거의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장기 투자에 가장 1등 국가고 그다음에 관련된 섹터들도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것도 미국에서 주로 탄생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국이 새로운 산업을 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주식을 2010년도까지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2020년까지는. 근데 이제는 중국도 새로운 성장 산업 섹터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에 서부 대개발할 때 조선하고 화장품부터 이렇게 소비까지 성장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성장 섹터가 거의 없었는데 경기 민감증 빼고 경기면 성장을 못 하니까 그러면 이제 배터리 주식들이 많이 성장했죠. 지금 세계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1등이고, 지금 자동차도 BYD라든지 지리 자동차라든지 중국 자동차 성장률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배터리가 산업이 성장을 확실히 궤도를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중국도 새로운 섹터, 새로운 산업이 탄생해서 갈 수 있는 게 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기존에 2016년, 17년도 이때는 재벌, 3대 재벌이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 세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배터리 세일 관련된이나 배터리 부품주라든지 소재주를 했으면 고성장하게 10배씩 20배, 30배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새로운 섹터가 없는 거죠. 특히 AI 혁명 시대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도 뒤처지고 중국도 뒤처졌고요. 딥시크 나왔지만 실제 전체 산업 보면 그러면 이제는 어떤 산업이 이렇게 새로 탐생할까 그러면 AI 혁명 시대가 왔으니까 그다음에 AI 관련된 산업이죠. 그럼 AI 산업이 인프라 구축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다음에 또다시 확장되면 AI 드론, AI 로봇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시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새로운 산업들이 양자 컴퓨팅 산업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로봇, AI 드론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는 좋아질 거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섹터 고성장 10년 동안 성장을 있는 산업이 있다면 이런 쪽은 한 번 사면 팔아먹지 않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주식이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한 10년 정도 걸쳐서 주식 10배씩 가는데 실제로 미국은 이제는 10배 가는 것은 몇 달 만에도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혁명 시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쳐버리면 항상 또 단가가 높은 수익이 크지 않거든요. 국내 증시도 특히 우리나라도 가는 주식만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끝없이 안 갔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분위기가 이제 2분기부터 우리나라 2분기부터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오늘 시장 한번 보게 됐습니다. 먼저 미국은 시장이 지금 경기가 탄탄하니까 미국 시장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지수로도 보면 미국에 보시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안정적이죠. 주봉 차트입니다.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강세 장은 계속 주식이 가진 않더라도 안 빠지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장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올라와서 아주 안정적입니다. 즉 내가 수익난 주식을 굳이 팔 필요가 이익 실현해서 많이 빠진 주식 다른 거 간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확인해도 늦지 않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이 가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어떤 나스닥도 장기적으로 그렇고요. 나스닥도 월봉 차트가 그렇고 다우존스도 월봉으로 보시면 매도 지수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든지 팔란티아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온큐라든지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팔아서 뭐 싼 주식 우리나라가 많이 내려서 우리나라 주식 사고 그럴 필요는 없고 미국 건 미국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하고 우리나라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도 뭐 기본적으로 투자자 아무리 개인 투자자도 뭐 미국 주식 50% 한국 주식 50% 이렇게 하는 게 전체 계좌 수익률에서 잘 맞출 수 있습니다.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미국 주식은 우량주등 우리가 미국 주식 할 때는 그 영어도 잘 모르고 뭐 그 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그게부터 잘 모르는데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왜 수익률이 좋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도 다 아는 주식을 사잖아요. 엔비디아 산다든지 테슬라 산다든지 팔란티어 산다든지 뭐 그다음에 아이온큐 양자품 아이온큐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력주 산다, 미국에 가면, 지 에어로스페이스 산다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제 SML 주식도 있고요. 그 핵심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서학개미들이 사는 주식들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누구나 아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주식들이.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잘 모르는데도 소형주가 이런 거 많이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형주 같은 거 살 때 기업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그렇고요. 지금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미국은 지금 물가지수 발표한 거 보니까 1월달 CPI하고 1월달 PPI가 아주,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즉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CPI가 YOY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3% 올라갔고요. 전월 동월 대비도 0.5%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상치 상회했거든요. 그런데 PPI도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우리 기업에서 생산할 때 재료비 같은 거죠. 재료 이제 생산 물가 재료비 물가를 말하는데 이것을 주로 재료비 물가가 올라가면 생산할 때 단가가 올라가죠.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 단가를 올리잖아요. 판매 단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 전이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미리 선행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도 뭐 많이 올라갔어요. 예상치도보다 많이 올라가고 전월도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가 우려스러운데 물가가 계속 둔화돼 가다가 2.9까지 가다가 이제 3.0으로 우리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상승 반전을 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가가 뭐 3% 또 4% 5% 갈까? 그런 우려는 아직 크진 않지만 그래도 물가 고공행진 이어질 거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책의 관세가 미국 내에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 세금도 덜 거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사실은 투자도 할 여력도 적게 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경기가 좀 침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적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물가가 불안하면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못하면 그 기준금리 인상도 못하면 결국은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까지 안 좋아지면 이게 물가 높은 상태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다시는 회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경기 상황이 오는 거죠. 아직은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은 뭐 특별하게 뭐 예상 다 한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뭐 반도체 일등주 엔비디아 139.29달러 이렇게 끝났는데 어제 3% 올라가고요. 또한 테슬라도 어저께 5.77% 올라서 355입니다. 그러면 이런 쪽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주도주, 대형주, 시가총액 높은 1조 달러 이상 있는 종목들이 잘 안 빠지면 추세가 잘 안 빠지는 거죠. 전체 추세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세 같은 것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먼저 엔비디아부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차트를 보니까 22년도 10월 달에 10.8달러에서 거의 14배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거의 2년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바로, GPU 칩을 만든 건 한 2014년 정도 전이니까, 2010년도 초반경일 거야, 아마. 그래서 2011, 12년도. 실제로 우리가, GPU를 써서 챗 GPT가 나온 것은 22년도니까, 이제 챗 GPT를 통해서 GPU를 강력하게 소비가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AI 반도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등주의가 끝없이 올라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계속 주식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미 6월달 주가가 14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40달러에서 여기 지금 110달러고 여기는 90달러입니다. 첫 번째 원래 하락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빨리 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급락을 이렇게 140에서 90달러 정도 갔다가 이제 박스권 다시 올라왔다 이게 되고 있죠. 그러면 과거에는 여기 행보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급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등락하는 거. 이게 바로 기술적으로 뭐 주봉 차트로 이렇게 보면 계속 여기서 플랫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조정은 급등락 조정이라고 이렇게 파동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나온, 그러면 작년 24년도 6월에 비중을 쭉 사든지 아니면 올해 여기까지 확정이 됐으니까 11월 달에, 올해 그럼 여기니까 올해 작년 11월 달부터 보면 올해 1월 6일 153 최고점을 찍었지만 여기도 150달러입니다. 그래서 145달러 내외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맞는 거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GPU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엔비디아는 이제, 데이터 센터, AI, DB 센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많이 칩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블랙웰이 이제 잘 팔리고, 뭐, 계약도 하니까 어제도 올라가 봤는데요. 차세대 AI 반도체. 그러면, GPU가 계속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26년도, 늦어도 27년도 정도에, AI 데이터 센터, AI DB 센터는, 정점을 읽고 이제 피크아웃을 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주가는 그 전부터 조정받든지 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또 GPU 말고, 이 엔비디아가 새로운 걸 또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사업을 있어야 사상 고점을 또, 만약 올해 뭐 이게 고점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해서 뭐 저는 178달러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 200달러 근처 가서 고점이라면 다시 그 고점을 한번 조정을 받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면 새로운 사업부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FSD 자율주행차 관련된 사용하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설계해서 생산하는데 여기에 경쟁사가 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FSD 칩도 설계해서 이제 본격적 솔루션도 이제 하지만 칩도 같이 설계하고, 요 두 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자율주행 FSD 관련된 반도체 칩을 가장 잘 만듭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고요. 그래서 이 산업이 이제 자율주행자 산업이 본격화되면 결국 테슬라만 좋은 것 아니라 엔비디아도 같이 좋은 거죠. 새로운 사업부.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요 자율주행차 이후에 AI 산업이 확산되니까 그 다음에 또 가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를 가지고 피지컬로 이제 뭐 AI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AI 드론 이렇게 AI 관련된 플랫폼을 또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쪽이 앞으로 또 성장한다고 해서 엔비디아도 로봇 관련된 플랫폼화를 하기 위해서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테슬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쪽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확산되기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 이 주식들은 지금도 장기 투자자는 보유 영역입니다. 또 급락했을 때 항상 고점 대비 한 30% 내에 빠지면 집중 투자를 하고
뭐 올라가면 좀 팔든지 아니면 보여야 기본 수량은 항상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테슬라를 우리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 테슬라는 최근에 빠진 게 여러 가지 뭐 독일에 전기차도 안 팔리고 중국도 안 팔리고 잘 안 팔리고 역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빠진 거 자동차보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전기차 잘 만들고 BMW도 잘 만들고 하니까 테슬라께 잘 안 팔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를 팔렸던 FSD 자율주행차를 달지 않으면 자동차를 팔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BYD에서 FSD를 단 자동차를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테슬라보다 먼저 하겠죠. 왜냐하면 이미지 학습을 많이 하고 추론하고 해서 훨씬 더 테스트 베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산업에 훨씬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도 같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이 이제 탄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율주행 산업의 종목은 반드시 우리가 비중을 또 10%, 20%, 30%가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미국 주식 30%가 없으면 거기서는 될 자격이 없다고 계속 23년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엔비디아만 갖고 있었으면 되고 작년부터는 테슬라를 계속 갖고 있어요. 또한 이게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우리나라 기업이 있으면 자율주행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도 뭐 DB 하이텍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관련된 비중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종합 주식가 저도 좀 더 2월에 조정받고 3월에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우리나라 또 대선 달리는데 대선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치른다면 거기에 대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3월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아질 2, 3분기가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2월 달도 이미 벌써 좋았습니다. 1월 달은 그냥 반등했고요. 여기서 1월 달은 많이 빠졌으니까 계속 빠지다가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이평선이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62평, 120. 근데 지금 122평선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자, 그 돌파의 주역이 삼성전자랑 우리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뭐 중기계부터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10%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장이 시가도 높은 게 잘 올라오고 삼성바이오도 좀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2차전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거래가 많이 실리면 손바뀜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거래가 실리면서 여기를 돌파한다면 지금 거래량이 지금 6개월 당 거래량 여기가 가장 많은 겁니다. 매물대가.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 거죠. 에너지가 보충돼 있으니까 강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눌림목 주더라도 이것은 가서 내려오더라도 눌림목이지 다시 하라고 가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주봉 차트로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이미 여기서 좀 시간이 저도 걸릴 걸로 봤는데 그냥 지난주부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더 올라가든 말든 우리 시장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두 번째 서투켓의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거죠. 파동이 뭐 그게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상승 2,598인데요. 이번에 코스피 주봉 기준은 62동 평균선 2,617이에요. 지금 한 20포인트 남아 있는데요. 그건 난 찍을 걸로 보이고요. 월봉 차트로 보니까 이렇게 6개월 동안 빠졌죠. 6개월 동안 빠진 음봉이었어요. 작년 7월부터 계속 빠져서 그래서 좀 심각하지 않을까 했는데 외국인은 지금 오늘 또 팔고 있습니다. 2,738억이나 코스피에. 그런데 기관이 강력히 사고 있죠. 그래서 기관이 강력히 사고 있어 기관들이 종목도 그렇고요.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을 좀 많이 팔아서 연기금도 그렇고요. 미국 연기금도 뭐 미국 엔비디아도 팔고 뭐 마이너를 팔아서 우리나라도 팔아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메리트 있는 것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해서 지수 월봉 기준 2,680 지금보다 한 뭐 100포인트 내외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2월하고 만약 2월 달에까지 올라가면 3월 달에는 뭐 행보하다가 하든지 현재 전체적으로 코스피에는 큰 문제가 없고 거기에 우리가 코스피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하이닉스도 뭐 좋고요.
그래서 올해 하이닉스는 다시 24만 원대 고점을 다 돌파하고 저는 올해 아마 30만 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제 다시 AI 반도체 생산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바이오처럼 시가총 높은 게 안정적이고요. 현대차도 더 이상 내려가고 기아도 이제 설주 관세 관련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된 걸로 보이고 미국에서 잘 팔리고 남미에서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늘 시장 가장 크게 히트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죠.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자, 조선주를 팔아서, 조선주를 파는 게 아니라 조선주 비중 축소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일부는 편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SMR 원자력주는 결국 2년 정도 걸리면 하나의 SMR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 지상에서는 아직 대중은 안 됐으니까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면 근데 주식은 항상 보면 시작을 하면 쉽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월봉으로 장기 대박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보유를 해서 이익 나면 본전만 지키고 보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현대건설도 관련된 주식입니다. SMR 관련된 것도 MOU 체결된 게 많고요. 그래서 잘 가고 있고 또한 북한 관련된 트럼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니까 테마적으로 이것도 계속 제가 여기서 본 26,000도 계속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좋다고.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런데 대신에 오늘부터 현대일렉트리아 이런 조선 관련된 전력주는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주식은 현대주는 마찬가지 전부 다 전력주도 갇히고 그래서 4월에 공매도가 해제가 되면 오히려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주식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한마디는 하면 주식 투자 돈 벌기 가장 쉽다 그랬는데요. 주식 100년 역사상 변함없는 테마는 실적이다. 즉 중장기 실적이 좋은 거 미리 주식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고 실적 좋은 거 위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